이만희에 이어 이제는 이완영 의원까지 최순실의 최측근들이 금배지도 주물럭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국조투기위원들의 청문회 증인 위증 지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청문회 때 최순실 씨 측과 짜고 질문을 주고받았냐 뭐 이 얘기겠죠. 근데 먼저 정옥 의원님 확인을 할 게 있는데 의정활동을 하셨으니까 청문회 직전 전후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그 당사자들을 미리 만나거나 뭐 전화 통화하고 이런 게 일상적인 일입니까? 일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도 그 총리 인사청문회다 해갖고 뭐 총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다라는 게 이렇게 그 흔한 일이 아닌데다가 이거는 지금 범죄 행위와도 관계됐고 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어떤 그 사실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서 만났다는 게 아니라 만나서 입을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이완영 의원의 경우는 요번에 이 국조청문회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세를 탄 그 대표적인, 근데 부정적으로 유명세를 탄 거죠. 지난번에 대기업주 왔을 때 연로하고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먼저 좀 끝내게 해달라 그래갖고 한번 웃음거리가 되다가 요번에는 또 그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과의 그 만남 그리고 입을 맞췄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점에서 불명예스럽게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는 TK 출신 의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일상적이진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민영선 원장님 저거는 이만희 의원이 진짜 절대 아니라고 펄쩍 칠 때는 그냥 뭐 고영태 씨의 말을 우리가 다 믿을 건 없겠다라고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이완영 의원 건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고 뭐 태블릿 PC는 저기 고영태 것으로 하고 입수는 JTBC가 절도한 것으로 하자라는 게 일단 고영태 씨의 주장이거든요. 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저게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최순실 씨가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청문회에서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 계획을 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동춘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이에요. 그리고 직원들이 다 물러나라 해도 물러나지도 않고 그 문제 많은 K스포츠 재단 이사장으로서 현재 그 최순실 씨에 의해서 박영선 의원이 그 공개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계획 도표까지 다 짜가지고 의원 성향까지 다 분류해놓고 그래서 최순실 측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정동춘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역 의원들을 갖다가 새누리당 의원들을 갖다가 계속 제보를 하는 척 하면서 이 최순실 씨에게 유리하도록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정동춘, 박헌희 이런 사람 빼고 핵심 당사자를 인물로 좀 간추려보면 최순실 씨 측, 그 최순실의 그 큰 사람들이 청문회를 본인 유리하게 다 짜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지금 우리가 정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이렇게 국조위에 국회의원들이 질문할 때 사전 접촉, 그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만나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이니까 확인하는 과정은 뭐 위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는 허위를 이렇게 위증하도록 얘기하고 내가 이런 질문을 할 테니까 너는 이런 답변하라. 지금 노승일 부장의 얘기에 따르면 그런 측면이거든요. 이런 거면 이거는 일반적인 뭐 일탈이 아니고 국회 감정증언에 관한 법률 위증 교사죄가 됩니다. 저건 진짜 큰 범죄죠. 중죄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고 뭐고 간에 위증을 시키고 그걸 짜기 위해서 한 거라면 만약 최순실 측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매수가 되든 어떻게 보면 짜서 위증을 교사했다. 이러면 심각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안 짜겠죠. 그러니까 진짜면 괜찮아요. 진짜는 괜찮은데 거짓말이니까 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짓말이면 허위를 짜는 거고 모의한 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집착하느냐 이게 보면 결국 지금 이 태블릿 PC가 증거 능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게 아니고 그다음에 JTBC에서 절도를 했다. 그럴 경우는 이 독수독가의 조항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지금 검찰에서 모든 IP 추적 등을 통해서 보면 최순실의 어떤 그 행적과 똑같이 이 PC가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게 아니다라고 우기냐 하면 결국은 자신의 범위를 법정에서 벗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전술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제 청문회에서 이걸 자꾸 이런 문제를 부각시키느냐. 결국은 이 PC는 고영태 것이다. 주인은 고영태 것이고 JTBC는 결국 이게 절도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과 상관없이 절도를 한 것이 이게 증거 능력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것 쪽으로 이제 여론을 몰아가기 위한 그런 말을 맞추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영태나 지금 이야기하는 게 보면 자 그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맞춘 게 아니냐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이해됐어요. 그럼 이쪽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죠. 이완영 의원 측은 이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당당하죠. 어떤 부분에서 교황상하고 부탁하신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안에서 기자회견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만드신 것 같은데 좀 어떤 자료를 내가 메모를 했는데 네. 메모한 자료를 네. 들은 얘기를 메모해놓은 걸 그 찾느라고 시간이 걸렸어요. 아예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건 맞지만 지시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면 들은 적도 없다고 말씀. 요즘 국회의원이 그런 짓거리 하는 국회의원 누가 있겠어요? 네, 박 변호사님, 네. 그 이완영 의원이 강하게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국회의원이 그런 짓 누가 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네. 해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두 사람이 정동춘 이사장하고 두 사람이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입니다. 그래서 만난 적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만나고 뭐 안 만나고 이거는 법적인 문제는 안 됩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이 태블릿 PC가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유도됐고 이게 미리 모의가 됐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 글쎄요 이제 이 부분이 진짜냐 아니냐가 첫 번째로 따져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 증언했던 부분이 두 번째로라면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완영 의원이 미리 이걸 듣고 아마도 유도하게 답변했냐 이게 만약에 증언이 된다 그러면 법적인 심각한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문제의 태블릿 PC는 이미 검찰에서 최순실 씨 것이다 이렇게 밝혀지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어느 한쪽에서는 이 사실을 좀 뒤집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7일 이완영 의원과 고영태 씨 질의응답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런 태블릿 PC를 들고 다닌 적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충전기 뭐 이래 활용 문제 이런 것도 주문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으십니까? 네. 네, 잠시만요. 무슨 뭐 좀 사인이 들어온 것 같은데 뭐 현장 화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이 시가 서울중앙지법,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인데 지금 누군가가 탄 것 같은데요. 잠시만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순실 씨가 이제 내릴 것 같은데 화면으로 좀 제가 어느 정도 육안으로 확인이 좀 잘 안 돼가지고요. 네. 잠시만요. 지금 뭐 현장 상황을 다시 들어온 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최순실 씨가 지금 잠깐 차에 탔다가 경찰 호송차에 탔다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희가 새로운 그림이 다시 들어온 대로 첫 재판 최순실 씨의 모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의원, 네. 이게 태블릿 PC 얘기를 좀 고영태 씨 얘기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이미 시나리오는 다 있었다. 그러니까 이완영 의원이 만약에 정말 뾰족하게 해명을 하려면 자기는 진짜 위증 교사가 없었다 이렇게 명확 해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추정을 해보면 이 태블릿 PC가 관련된 지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태블릿 PC는 두 개입니다. 이 두 개가 뭐냐면 그 고영태가 예를 들어서 박근영한테 이제 충전기를 사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고영태 본인이 소유했던 애플 사 제품의 태블릿 PC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되는 최순실 소유의 PC는 이 삼성 제품입니다. 예. 이건 현재 검찰에 가 있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제 고영태 것으로 이제 추정하기 위한 이제 질문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완영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하죠. 충전기 관련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인이?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충전기 관련한 것은 이제 박근영한테 미리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완영 의원이 갑자기 충전기는 뭐 이런 활용 문제를 주문받은 적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본인도 지금 정확한 뜻은 모르는데 어쨌거나 충전기 관련한 거에 대해서 좀 들은 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영태한테 질문하는데 고영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만희 의원은 질문할 때 그 충전기 문제, 똑같은 문제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 박헌영이 결국 이제 고영태가 소유했던 그 태블릿 PC 이거를 이제 들고 있었다. 이걸 가지고 봤다. 이걸 이제 증명하기 위한 그런 증언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서울중앙지법 경찰 호송차 모습은 아직 최순실 씨인 거는 확정이 좀 안 됐어요. 저희가 현장 모습이 이제 2시 직후에 최순실 씨가 올 것 같으니까 첫 재판의 모습을 드러낼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이제 현장 화면이 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핵심 당사자 빼고는
인원을 좀 최소화, 단순화 시켜볼까요? 고영태 씨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위증교사를 한 언론을 통해서 최초로 증언했죠. 사실관계 여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만 고영태 씨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직접 그의 육성을 들어보시죠. 오늘 또 알게 된 건 여당 쪽하고 저를 배신했던 애들 쪽하고 어떤 커넥션이 닿아서 어떤 스토리를 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고영태 뭐 위증 스토리를 만들겠지. 여당 쪽하고 붙어갖고 어떤 자료를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래서 청문회 했을 때 질의응답을 하면 그걸 가지고 다음에 나와서 뭐 위증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겠다. 뭐 이제 그런 스토리를 짰다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근거 없는 자료 가지고는 얘기 안 하거든요. 대체 어떻게 이용당할 예정인가요? 태블릿 PC 뭐 이런 것들 내용을 아느냐 받느냐 뭔가 뭐 책상에서 고영태 쪽에 책상에 본 적이 있다 그러면 고영태 거다라고 몰아가려고 한다 이거지. 그렇죠. 그 책상에 있다 그래서 본 적이 있다 고영태가 잭을 구해달라고 했다 뭐 이런 스토리로 간다는 거죠. 첫 번째는 태블릿 PC 잭을 구해와라 했다 뭐 그런 걸 얘기할 그건 나올 거고. 네, 지금 고영태 씨 증언과 청문회 내용이 기가 막히게 일치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뭐 사전에 모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이완영 의원이 정동춘 씨로부터 태블릿 PC는 고영태 것이다라고 들었다 하질 않고요. 그런 취지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러한 것을 제보한 사람은 노승일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고영태는 JTBC와 연결이 돼 있고 노승일은 박영선 의원과 연결이 돼 있고 지금 증언을 한 박헌영이라는 사람은 노승일 밑에 과장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새어나간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고영태는 이미 사전에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것이라는 쪽으로 몰아갈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청문회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이거를 보면 아까 뭐 국회의원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있느냐 그러는데 진짜 국회의원의 품격의 문제도 문제거니와 이런 일을 그 교사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어설프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전체의 이 구성을 과연 K스포츠 이사장인 정동춘의 머리로 했는가 아니면 그 위에 누군가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기획하고 있는가라는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얘기가 사전에 나왔다라는 거는 그 교사의 그 의심이 증폭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 잠깐만 짚고 다시 위진 교사 얘기할게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현장 모습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저렇게 취재진이 호송차에서 최순실 씨가 나오는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 저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화면으로 최순실 씨의 아마 공식적으로는 뭐 한 40일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최순실 씨가 나오는 모습, 저 중앙지법 저 뒷문 그렇죠. 저게 어디냐면 이제 구금 차량이 와가지고 법무부 차량이 와서 옆으로 가는 데인데 포토라인에 쓸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죠. 재판장으로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어디가 있냐면 그 검시대가 있어요. 중간에 이제 소지품 검시하고 거기는 잠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잠깐 나왔던 그림 나왔었는데 그 장소에는 이제 쓸 수가 있지만 바로 이제 법정으로 417호 대법정으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저기서 그림 잡기는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모습은 지금 한 25분 정도 최순실 출석까지는 남았는데 계속해서 좀 저희도 눈을 부릅뜨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선 원장님. 근데 이게 최순실 씨 청문회에서 진짜 물어볼 거 이제 국정농단과 관련된 거여야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지금 지난 즈음부터 포인트가 좀 이상하게 변질돼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최순실 씨가 내통을 했냐 안 했냐 지금 이거로 가면은 또 이거 힘 엄한